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간제주하고 일간제주 TV에서 이번에 참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 소개를 할 텐데, 그 요즘 정치에 도의원분들 예전 정치인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직자분들이 아마 그 정당의 흐름이나 현재 흐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원래는 안 하겠다는 걸 제가 지금 억지로 지금 모셔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총선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 당자다 보니까 워낙 바쁘시고 이런데 총선의 흐름이나 이런 게 아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쾌활하고 유쾌하시고, 제주 사회, 제주 경제 발전에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정치 하시는 분도 많이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자신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 51세고요. 74년생 범띠입니다. 저희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노사모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해서 한 2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는 50대지만은 정당 생활을 하면 한 21년 정도 되니 제주도 이제 민주당 정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농담으로 이제 제주 민주당의 사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칭찬을 해준 분 많아요. 근데 오늘 양지호 국장님께서 저도 이런 방송 출연은 처음이지만은 이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주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흔쾌히 제가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직책이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고석준 우리 국장님.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거의 코앞입니다. 맞죠. 며칠 안 남았는데 지역 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보시기에 당치자면서도 네. 시사적인 데에서 박학다식 하시는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대강 흐름을 네. 살짝 데이터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 6차례, 많게는 7차례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여론조사는 추세입니다. 전 민주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걸로 보는데, 선거에서는 이제 격언 있잖아요.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망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은 되지만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시 갑에 문대림 고광철 후보, 네. 그다음 제주시 을은 김한규 후보, 김수고 후보, 그다음에 강순아 네. 후보, 그다음 서귀포는 위성군 후보, 그다음에 고기철 후보.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론조사를 떠나갖고 당대당으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세 개 지역구 후보들 공약 네. 중에 공약을 좀 한번 훑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공약을 보면 제2공항 만능론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제2공항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나 이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는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도민들의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사안이어서 꼭 제2공항을 유치해야만이 제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 정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비 건보료 적용이라든가, 경로당 주 5일제 점심을 주겠다, 24시간 어린이집 전문병원 건립, 이런 이 복지 정책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강순아 후보님의 사회 진출 청년에 대한 1만 원 임대주택 건립, 그 공약이 가장 눈에는 띄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현재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제2공항이 이슈다 보니까 근데 제주시 가면 좀 덜 나오고, 그렇죠. 제주시 을하고 서귀포 지역은
어쨌든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2공항이 이슈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제2공항 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 민주당은 아까 제가 복지 쪽에 했지만 그 정권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죠?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렇죠. 네,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식으로 하고 강순화 후보님은 아예 제2공항 반대. 그렇죠. 예, 민주당 후보들은 좀 중간적인 위치에서 갈등 해소가 해결 그렇죠. 우선이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있고요. 강순화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 예. 이렇게 대비되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정당이지만은 강순하 후보님께서 낸 공약 자체는 정말 괜찮은 공약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이 총선 앞둬갖고 뭐 전략공천 문제도 있었고 네. 기존 후보 외면으로 인해 갖고 도당위원장님 탈당하시고 허영진 위원장님 탈당하시고 이거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악재가 계속 그렇죠. 터졌다고 네.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 제도당에서는 악재가 많이 터지면서 참 선거 앞에를 두고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이 보수 쪽에서는 안타까워하는데 상대방 측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해된 상황, 이해된 뭐 사태? 네. 사태 너무 심하고요. 야, 상황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국장님께서도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를 보면 저희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지만 꼭 이제 공천을 앞두고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뭐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20년 동안 이제 반복이 돼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더라고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반길리지만은 뭐 도민 사회나 뭐 정치라는 게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뭐 제가 뭐 저 자랑을기나 좀 민망하지만은 SNS나 뭐 도연들과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이제 유기적인 소통 그런 제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하고 하나된 소속감을 가집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에서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어떤 저력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현수막다는 거 있잖아요. 그 현수막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뭐 국민의힘에 칭찬할 부분이 뭐 있는가 생각했는데 뭐 야, 공천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고 현수막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만큼 못 다냐 뭐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러분들 좀 힘 좀 내시고 진보와 보수와 이제 같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칭찬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조그만 칭찬이네요. 네, 예, 예. 국민의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너무 잡고 흔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의 세력이 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제 관점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보게 되면 뭐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과 네, 그다음에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보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 편하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네, 뭐 편안하고 아주 편파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 있어요. 정권 심판론이 맞습니다. 예. 그럼 뭐냐면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치러지는 총선은 분명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죠. 뭐 이재명을 심판하겠다, 뭐 문재인을 심판하겠다, 뭐 조국을 심판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심판은 지난 대선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고 현 정권의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이런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이 부분은 정권 심판으로 갈 것이고 국민들이 2년 동안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폭망했고 무역 수지가 보니까 지금 200이더라고요. 북한보다도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이거 모든 수치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리라 믿고 있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양국장님도 정치를 많이 봤지만 저는
우리 지금 정당 정치가 여당이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야당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여당이라고 하면은 책임 정당 아닙니까?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비전을 제시하면 야당 뭐 반대하는 거야 뭐 야당의 순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하시는 거 보면은 매일 뭐 이재명 심판해달라, 우리 야당은 또 윤석열 심판해달라. 그래서 우리 당의 이 대한민국의 정당은 지금 야당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죠. 예, 여당, 야당 아까 저 처음에 말씀할 때 진보와 보수라고 했잖아요. 양날이 있었는데 전부 야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하는 스탠스는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신 뭐 민주당은 잘했냐, 뭐 문재인이 어떠냐, 이거는 이거 책임 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권 심판을 하셔서 국정 기조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막고 있다. 그렇죠. 변명을 제가 대신 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쯤에 이어지는 걸로 생각해서 네. 이번에 총선에서 네. 지금 제주를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주당 내 국회 입당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문인데요. 국민들의 심판을 이제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떨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다고 뭐 내심을 표현하자면은 뭐 메썩메썩 하잖아요. 그 부분에 숫자로 말하기엔 되게 조심스러운데 과반수 넘을 것이다. 과반수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총선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적었을 때가 103석이에요. 지난 21대 총선인데 그때가 103석이었는데 지금 여론을 취합해 보면 그 밑으로 지금 핵심이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의 의석을 획득할 수 뭐 있나? 최소 90석. 네, 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세 자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이 뭐 150석이니 뭐 이런 해도 이제 범야권을 통해서 들리는 숫자는 알고 계시잖아요. 조국 신당. 제가 뭐 민주당의 뭐 도당의 당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치와 별개로 우리 고 국장님을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SNS 하시잖아요. 그 SNS라고 하면 저희는 페이스북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도 하긴 하는데 인스타는 좀 많이 활용은 안 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우리 국장님 SNS 보면은 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예, 운영하고 계신데 예. 그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뭐 해장국집 네. 무슨 자그마한 뭐 분식집 이렇게 네. 홍보하시면서 뭐 이게 국민의힘 쪽도 봤으면 좋겠지만 네. 어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하고 뭐 지인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희가 뭐 처음 그 페이스북을 운영한 지는 제가 오래됐는데 제가 대협력국장을 작년에 맡으면서 예. 뭐 더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제가 그 컨텐츠를 보강해 왔어요. 정치 이슈로만 하면 너무 딱딱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음식점 위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제 제주도당의 일개 당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뭐 저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와 주셨다 그런 말씀 드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지금 우리 정당의 위기가 뭐냐면 말잔치잖아요. 그렇죠. 예, 말잔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근래에 많이 못 올라오는 거는 선거 총선을 때문에. 앞둬서 또 저도 뭐 세개 지역구를 전부 이제 관리를 해야 돼서 저도 뭐 목이 좀 쉰 상태예요. 우리 양 부장님과의 일정이 있어서 저도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셨고 정치 이슈라는 게 좀 딱딱하잖아요. 네, 이 페이스북을 보면 대부분 정치 이슈예요. 또 편파적이고 편파적이고 우리도 이제 편파 방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편파적이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미지를
뭐 벗어보자는 이미지에서도 있었고 그 외에도 무슨 뭐 상대당의 일일 뭐 국민의힘 일일 망언 알리기 운동. 이게 망언이라고 하면 현 정권 들어서 망언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망언들이 있었죠? 망언들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망언은 아니지만은 국민 청력 테스트 바이든 날리면 이제 조만간에 후각과 청각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후각 테스트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대파 것 논란도 같아요. 대파 논란도 있고 하여튼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아주 민심은 너무 뜨거워요 지금. 예. 예.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를 모셔와야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 제가 추천할 분이 있어요. 아, 예. 누구였죠? 그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아, 이남근 의원님. 이남근 의원. 말씀하시네. 예, 이남근 의원님도 엊그저께 5일장에서 저희가 제주시 선거 지원을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가면서 아주 살살해 하면서 또 이남근 의원님께서는 뭐 제가 상대 당이지만은 지역에서는 다 형동생 하고 있는 사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형동생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 정당인으로서 저도 20년 동안 정당에 몸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회에 진출돼 있잖아요. 정당 정치를 아는 그런 분들은 저는 이남근 의원님과 한번 소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남근 의원님과 배틀도 좀 하고 예. 우리 지역 정치에 이제 건전한 소통이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볼게요. 예, 추진해 보십시오. 우리 저 게스트로도 지금 그래요? 출연하고 계시니까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작년이죠. 예, 예. 작년에 후쿠시마 논란 네, 있을 때 예. 아마 엄청나게 더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 도연하지 맙시다. 현지용 의원님께서는 그 큰 등치에 네. 그 더운 데 갔다 보니까 그 운동화 달 정도 아니고 녹아버렸다는.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예. 목격했습니다. 녹아서 한 겁니까? 예. 본인은 열심히 해서. 그분이 현지용 의원님께서 참여한 횟수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5회. 예, 뭐 문대림 지금 후보님이 한 4회. 뭐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함덕에서 예, 저도 뭐 현지용 의원하고 그 방송 하나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 우리 양 국장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이런 취재를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후쿠시마 논란 벌어질 때 그때 많은 당자분들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 이성훈 도당위원장부터 문대림 후보님까지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그렇죠. 도민들에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의 심각성 알리게 네. 제주 일주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분들의 결의, 네. 절박함 뭐 이게 느껴지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내셨죠? 8일간 한 아이고, 200km 정도. 그럼 거의가 아니고 다 돌았다는 얘기죠 매일. 다 돌았는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데 네. 제주도를 돌면서 제주의 그 조경에 대해서 좀 조경? 조경. 저희가 걷다 보니까 햇빛이 땡볕이었잖아요. 제주시 이제 우리 서쪽 동쪽에 조경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 쪽으로 가니까 이제 길거리에 갔다 보면 조경이 잘 돼서 그 나무 그늘 삼아가지고 좀 위안이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서귀포 쪽에 조경이 잘 돼 있구나라는 게 후일담이 있어요. 네. 우리 고국장님께서는 뭐 절박함 그거 느끼기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조경 얘기를 끄는데 자 농담은 여기까지 오고 절박함 네. 어떤 절박함인지 좀 도민들께 그때 말씀해 당시 주시죠. 우리 저희가 정권을 빼앗겼잖아요. 정권을 빼앗기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 뭐 쓰레기를 버렸다 하면 다 슬퍼해주고 걱정해줘야 되는데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야당이 된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최후의 수단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권당은 아니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현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정당 생활 20년 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항상 그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정당에 와서 뭐 누군가가 이제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도보 일주를 하면서 정당 생활을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보람을. 민생이다. 음. 제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우리가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야당으로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 설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된 정책을 바꾸기를 바랬지만 유성권 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제주의 그 세 분의 국회의원, 지금 출마하시는 제주시가 문대림 후보님을 비롯해 도의원들 지역마다 갈 때마다 국민, 도민들이 호응해 주시고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고 20년 정당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갖고 심각성을 알리는 도보 일주에서 그렇죠. 도민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도민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시던가요? 그 심각성을?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했고요. 뭐 우리 위성곤 도당위원장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원이었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민주당 중앙당에. 예, 그리고 예.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주에 그 수산업에 미칠 파장, 그 지역마다 이제 해녀들도 계시고, 이제 일단 방류가 되면은 그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바다에 위해가 가해지면 더 먼저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됐다고 해도 감수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했을 때 그 넓은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방사능 수치가 미미하다 뭐 이런 과학 IAEA가 뭐 그렇게 중립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일본의 편에 많이 들고 뭐 일본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는 단체인데 제일 핵심은 현 정권이 국민과 공감을 못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국민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국민이 아파하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감기약 먹으면 돼. 이런 정부 하에서 산다는 게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심각성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뭐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진정성을 알아주셔서 뭐 도민들께서 그래도 저희에게 20년이지만 누가 보면 뭐 장기 너무 많이 했다 바꿔야 된다 하지만 도민과 국민이 원한다면 뭐 오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에는 뭐 9선 의원들, 10선 의원들 많습니다. 뭐 그걸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잘하는 의원들은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주도는 도세가 좀 약하잖아요. 다선 의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뭐 강창일 의원님이 4선 했었고 김은남 의원님 뭐 3선, 김재현은 3선 했는데 왜 다선도 필요하냐면은 국회 의석이 3석밖에 안 돼요. 도세가 작은 지역에서는 다선 의원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서 뭐 과분하게도 이번에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뭐 국장님께서 이 방송에 나와달라고 해서 저도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국민의힘 그 유세장에 갈 수는 없고 이게 해당 행위가 되잖아요. 어떤 겁니까? 국장님이 이제 녹화했던 일간제주 보면서 봐봤어요. 근데 그 요지가 뭐냐면 너무 오래 해서 고인물은 썩는다, 바꿔야 된다. 제주도만큼은 너무 민주당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그게 요지더라고요. 근데 저 초반에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공천 시스템이 부재에 의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그 공천 시스템에 개입을 해서 혼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물입니다. 아무리 정당이 좋다고 해도 인물론에서 저희가 유성곤 후보님, 문대림 후보님, 김한규 후보님이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도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가 제주의 아픔, 네. 뭐 최대 국내 뭐 아픔의 역사죠. 그렇죠.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식. 저 다녀왔습니다. 네, 추념식인데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과 유족들이 왔습니다. 이번 4.3 평화공원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당대표님 아, 오신다. 평화공원이 아닙니다. 4.3 추념식입니다. 죄송합니다. 4.3 추념식에 네. 저희도 당대표님께서 아, 이재명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도 당직자로서 갔는데요. 거기서 그 풍경을 비도 많이 와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 행사할 땐 비가 많이 그쳐서 4.3 하늘도 알았던 거죠? 하늘이 네. 이제 도와준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생각하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 현수막 중에 좀 가슴을 울리는 아, 현수막이 그래요? 있어요. 뭐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어디서 온 겁니까? 4.3 유족회에서 희생자 유족회에서. 유족회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작게 써 있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 모르겠는데 아우 마음이 예, 울리네요. 그 예. 우리 유족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충족은 많이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3년 남았어 우리 유족들이 마음에 상처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약속을 지키는 거는 뭐 이제 저는 힘들 것 같고 제발 후벼 파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불참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현장에서 보니까 뭐 유족들 항의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한덕수 총리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으로 만족해야지 뭐. 뭐 저희 정권 때 자랑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 정권은 어쨌든 민주당은 4.3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그 앞장서 왔고 권익을 위해서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4.3에 이제 계속 진전된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배보상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세 분의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과거부터 그 현재의 모든 역사가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뭐 4.3 얘기하다 보면 저도 4.3 유족이기 때문에 네. 뭐 정파를 떠나갖고 좀 정부나 정치권을 떠나갖고 네. 좀 제주의 아픔이기 때문에 네. 좀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뭐 만약 질문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뭐 네. 도민들께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내일부터 네, 사전 맞습니다. 투표 실시되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제주도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렇죠. 투표율이 높고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도가 뽑으면 항상 당선이 됐었어요. 저번 선거 빼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이제까지 제주도가 선택하면 반드시 됐었어요. 바로미터였죠. 바로 밑에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번 대선에서는 졌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투표의 중요성. 사전 투표가 높으면 이제 본 투표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투표율을 말씀드린 건 제주도나 광주, 전라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죠. 높은데 제주도가 이제 사전 투표에서나 전국에서 좀 꼴찌 수준의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투표는 높은데 본 투표도 많이 낮았어요. 그래요? 사전투표가 의외로 제주도가 낮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 좀 많이 임해 주셔서 현 정권이 심판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본인이 잘한 줄 알거든요. 회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일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셔서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이번 정권을 심판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국정 기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 그리고 당직자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네. 도민들한테 사전 투표를 투표를 권고하기 전에 이 도민들 저희 도민들 국민들이 사전 투표를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분들이 영향을 보여줘요. 지금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소중한 참정권 그렇죠. 그걸 발휘해야 되겠지만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이 정치를 관심 가지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